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올해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풀렸습니다. 그렇기에 외관 디자인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요. 다만 인테리어는 스파이샷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팰리세이드 실내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낱낱이 살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산오바입니다. 여러 스파이샷들을 보면 이번 팰리세이드는 산타페의 연장선상에 있는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지고 볼륨감 있는 와일드한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나 커진 차체의 크기가 인테리어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실내는 반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강 외유가 이런 건가? 우선 1열입니다. 산타페가 온 곳에 H 이니셜을 바른 데 반해 신형 팰리세이드는 곡선 위주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시보드 위에 픽업 트럭에나 있을 법한 볼드한 커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성은 보통 픽업에 많이 있는데요. 핸들바 같은 느낌을 주죠. 그리고 산타페와 동일한 디자인의 휠과 통합형 센터 패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산타페처럼 왼쪽에는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즐겨찾기와 오디오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칼럼식 기어 레버가 탑재되며 중앙부 수납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USB 단자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넣었습니다. 암레스트의 경우 7인승과 9인승의 디자인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7인승은 다른 모델들과 동일하게 하단부가 구성되는 반면 9인승 모델은 1열 3시트를 위해 암레스트 아래 부분이 헤드레스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9인승 판매를 위해 억지로 넣은 모양이라서 어른들이 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송풍구 역시 대시보드와 톤을 맞추기 위해 동그란 외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포스 넘치는 외관에 비해 인테리어는 캐주얼한 모습인데요. 이런 점은 H자를 어떻게든 실내외에 넣었던 산타페 때와 비슷한 것 같네요. 이번에는 수평으로 쭉 뻗은 일자형 패턴을 라디에이터 그릴과 휠 그리고 시트에도 넣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은 여기에 더해 캘리그래피 이니셜이 시트에 적혀 있으며 부분 일자형 포인트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손잡이인데요. 갑자기 동그란 병따개가 있죠? 이거 보고 이거 아직 미완성이지?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좀 바뀌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현대에서 주로 탑재했던 크렐 스피커가 아니라 보스 스피커가 팰리세이드에서는 최초로 적용되는데요. 지난 신형 소나타에도 적용되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보스의 특장점인 특허 기술 센터 포인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센터 포인트 기능은 2개 채널의 스테레오 음원을 차량 환경에 맞게 변경하는데요. 음원이 다채널의 풍부한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변환되죠. 또한 한두 개 좌석에만 집중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기존의 서라운드 기능과 달리 모든 좌석에서 풍부한 음악 감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디자인이 애매하네. 뭔가 못생겼어. 그렇죠? 현대는 산타페 후면도 그렇고 조별 과제 하다가 팀원들끼리 싸우고 망해버린 과제 같은 디자인이 계속 나오던데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팰리세이드 중 하이브리드는 가격도 꽤 할 것 같은데 꼭 바뀌었으면 하네요. 상단에 보이는 것은 후측방 경고 버튼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후측방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갈 시 차량에서 통제를 해 승객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버튼은 그것을 해제하기 위한 잠금 장치로 보이네요. 위로는 승객용 손잡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아래에는 컵홀더로 보이는 수납 공간이 있죠. 암레스트에 있는 버튼들은 공조 기능 온도 조절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로 보이죠. 중간에 보이는 컵홀더도 약간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뭔가 전반적으로 9인승 제작을 위해 인테리어가 억지로 맞춰진 느낌이 드네요. 외관 디자인은 호불호와 별개로 확실히 컨셉이 잡혀있는 데 반해 실내는 약간 실망스럽긴 하네요. 뭔가 애매한 인테리어에도 불구하고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는 다양한 무기를 준비했죠. 먼저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대기기간은 12개월을 당연히 훌쩍 넘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엔진은 6단 변속기와 함께 결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2가 최초로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이 결합해 최고 출력 335마력과 46.5kgm의 힘을 내는데요.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지닌 경쟁 차량 카니발이 최고 출력 245마력을 내는 것을 보면 이번 팰리세이드는 상대적으로 연비, 출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죠. 특히나 복합 연비는 14.5km/L로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도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죠. 지난번 카니발이 통과하지 못했던 저공해 기준을 가뿐히 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공해 기준 충족 시에는 서울 수도권 및 대부분 지역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이 50% 할인되며 공항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도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25년 기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었던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의 감면 혜택은 삭감되어 총 183만원대에서 100만원대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9인승이라는 필승카드를 들고 왔기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기아 카니발 9인승이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있을 경우 카니발은 구입 후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9인승 팰리세이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자 용도로 유류비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많기에 카니발에서 팰리세이드로 넘어오는 사업자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고속도로에서 버스 차선 이용이 가능한데요. 막히는 출퇴근 시간이나 명절에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죠. 다만 6인 이상이 필수로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9인승이니만큼 내부 구조도 변경될 예정인데요. 기존 모델 전장인 1995보다 20에서 30mm 증가하며 5000mm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휠베이스 역시 넓어지고 넉넉한 실내 공간 활용도 제공할 것으로 보이죠.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지만 점점 큰 SUV를 선호하는 추세이기에 이번 팰리세이드 가격 책정만 잘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2.5L 하이브리드 9인승 모델까지 나오며 절대 망할 수 없을 거라 보이는 팰리세이드. 하지만 인테리어가 왠지 애매하고 가격도 꽤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가성비의 카니발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팰리세이드의 최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차단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단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단호바,